한국 드라마를 보다 보면 이런 장면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오빠야! 왜? 내 과자 좀 사다 줘. 예, 되게 아파요. 오빠. 와. 어이. 괜찮으세요? 태희, 뭐? 지은 탓? 잘 자. 봤냐? 네. 오빠도요? 그런데요, 이 장면에서 여주인공은 자기 친오빠에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대부분은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오빠는 누구를 부르는 호칭일까요? 왜 한국 사람들은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도 가족 호칭을 쓰게 되었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조금 과거로 가야 합니다. 조선시대에는요, 지금보다 훨씬 호칭이 중요했습니다. 나이, 성별, 가족관계, 사회적 위치, 이 모든 것이 말 속에 들어가야 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바로 부르는 건 무례했고 반드시 맞는 호칭을 써야 했습니다. 특히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는 말을 더 조심해야 했어요. 그래서 이 시기의 오빠는 집안에서만 쓰는 말이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말이었죠. 즉, 오빠는 아주 좁은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사회는 크게 변합니다. 학교가 생기고 사람들이 도시로 모이고 또래 친구가 많아졌어요. 이때부터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처럼 가까운 사람을 뭐라고 부르지? 그래서 나온 방법이 바로 가족 호칭을 빌려 쓰는 것입니다. 언니, 오빠, 누나, 형, 이렇게 말이죠. 오빠는 이때부터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정서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뜻해요. 이때부터 친오빠가 아니어도 오빠란 호칭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 사회는 정말 빠르게 변했습니다. 산업화, 도시로의 이동, 긴 노동시간, 경쟁적인 환경.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가족과 떨어져 낯선 도시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런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건 정서적 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기대고 싶은 진짜 가족은 멀리 있고 삶은 점점 더 바빠졌죠. 그래서 사람들은 가족 같은 관계를 사회 속에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가족 호칭을 쓰는 것이 널리 퍼졌어요. 왜냐하면 이 말들은 이미 따뜻한 느낌이 있고 설명이 필요 없으며 관계를 바로 정의해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빠라는 말에는 원래부터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요. 나보다 먼저 자란 사람, 나를 보호해 주는 사람, 나보다 경험이 더 많은 사람. 오빠란 단어는 이런 사람을 떠올리게 만들어요. 이 이미지는 그 시대 한국 사회가 원하던 관계와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 친한 선배 또는 믿을 수 있는 남성에게 오빠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붙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변화를 완전히 굳혀준 것은 바로 대중문화입니다. 드라마, 영화, 가요에서 여주인공은 힘들 때 오빠를 부르고 오빠에게 위로받고 보호받습니다. 이런 장면이 수십 년 동안 반복되면서 오빠는
감정이 담긴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빠가 단순한 호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빠는 나이를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이고 감정을 전달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라도 누가 말하느냐, 언제 말하느냐, 어떤 관계에서 말하느냐에 따라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날 한국에서는 오히려 오빠라는 말을 조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빠라는 말이 왜 조심스러운 단어가 되었을까요? 먼저 이런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아직 친하지 않은데 상대와 개인적인 관계도 아닌데 갑자기 오빠라고 부른다면 어떨까요? 어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까운 사이인가? 왜 이렇게 빨리 친한 척하지? 오빠는 친근함을 너무 빨리 요구하는 말로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상황에 따라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어요. 오빠라는 말은 감정이 담긴 단어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말하면 따뜻하게 들리지만 목적이 느껴지면 금방 티가 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단어에서 특히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너무 부드럽게, 너무 자주, 너무 의도적으로 오빠라고 부르면 오히려 신뢰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혹시 1990년대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본 적 있나요? 지금보다 훨씬 자주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술집, 클럽, 그리고 접객 공간입니다. 그곳에서 여성 호스트들이 남성 손님을 부를 때 자주 사용한 말이 바로 오빠였어요. 이때의 오빠는 가족도 아니고 친한 사이도 아니었죠. 감정이라기보다는 전략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즉, 상대를 기분 좋게 만들기 위한 서비스 언어로 쓰였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드라마와 영화로 반복되면서 오빠에는 또 다른 이미지가 더해졌습니다. 너무 쉽게 쓰는 말, 상대를 꼬시기 위한 말, 진심이 아닐 수도 있는 말. 오빠라는 말은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쓰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의도나 태도까지 함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오빠라는 말을 쓴 사람을 오히려 가볍게 보거나 계산적으로 보거나 진지하지 않게 평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 여자들은 오빠라는 말을 의외로 조심히 사용합니다. 친한 사이가 되기 전에는 잘 쓰지 않고 공식적인 공간에서는 거의 쓰지 않아요. 또 상대의 반응을 먼저 봅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오빠라고 불러도 괜찮은 걸까요? 제 생각에 4가지 정도 체크해보면 오빠라고 불러도 될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멤버십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오빠라는 말이 너무 어렵게 생각이 들 때 아주 확실하고 간단한 정답을 하나 말해보자면요. 잘 모르겠으면 안 쓰는 게 안전하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안 불러서 문제가 되는 경우보다 잘못 불러서 어색해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또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시간이 지나고 관계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오빠라고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오기도 하니까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오빠라는 말은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 말 안에는 가족 중심 사회, 관계를 중시하는 문화, 감정을 담은 언어 습관, 이 모두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빠를 이해하면 한국 사회가 조금 더 깊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라에도 이렇게 복잡한 호칭이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K진의 한국어 팟캐스트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멤버십 전용 영상을 보실 수 있고 이 영상의 한국어 스크립트와 심화 학습 가이드 PDF 파일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응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고 흥미로운 한국 문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K진이었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